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며칠 동안 떠들썩하게 부동산 뉴스가 나왔던 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임차인한테 갱신 거절을 해서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임차인이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매수를 해서 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국토부 그리고 법무부 유권 해석이죠. 왜? 그 법정을 보게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6개월 전, 그러니까 6개월 후 전이죠. 7개월, 8개월 남았을 때 매수를 하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고 갱신 거절을 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서로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데 그거는 지켜져야 되지 않냐, 요렇게 좀 다툼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요렇게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아파트에 우리말대로 아파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택에 어떤 가격이 미칠지, 그것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썩하게 나왔던 부동산 뉴스 중에 두 군데만 가져왔습니다. 전세 낀 집 안 나가요. 갭 투자발, 급매 계속 출원한다. 그리고 즉시 입주 가능한 주인 거주, 집값 더 오른다. 더 올리려고 하는 건지 희망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월 들어 인기 아파트 시세 대비 호가 1억 가까이 급매물이 증가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런다. 계약갱신 청구권. 9일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아파트 급매 매물이 12%나 증가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거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통계 자료도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지만 지금 아파트는 거래량이 천천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매물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리고 이번 겨울까지 꼭 팔아야 됩니다. 법인들이나 세금이 내년부터 올라가요. 그런 영향이 컸던 거지, 이런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괜히 그거에 제 생각에는 빗대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자 동의 없으면 새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유권에서 파장 그 내용을. 전세 만기 따라 집값 달라져. 집주인이 사는 마포 레미안 아현역 애호개역 있는 쪽이 있습니다. 18억. 그러니까 집주인 가격은 좀 올라갔고요. 전세 낀 물건은 16억대 초반이다. 이게 떨어진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들어가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 좀 반대로 좀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정말 이게 진실인된 가격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었어요. 근데 봤으면 똑같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틀립니다. 마포구 아까 말씀드린 전세 낀 매물이 16억대고 실거주가 18억대입니다.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9월 13일, 오늘 제가 이제 일요일날 찍어서 올리는데요. 12일날 제품 공유가,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 네이버 부동산하고 직방이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허위 매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걸려요.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에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은 16억에서 17억입니다. 그렇다고 봐서 급매물이 없어요. 꼭 들어간다고 해도 싸진 매물이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직방에도 16억짜리도 있어요. 입주 가능. 입주 가능만 본 거예요. 어디 18억대 내가 매물을 못 봤거든요. 16억대는 전세 낀 매물이 16억 아닙니까? 근데 왜 입주가 가능하죠? 안 보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실거래가를 봤어요. 제가 4단지는 뺐어요. 4단지도 가격이 비슷한데 여기 안에 못 넣어가지고 보시면 84제곱미터 비슷한 거 다 갖고 왔어요. 1단지는 제일 작은 게 핫했잖아요. 14억대에서 15억대에 거래됐고요. 2단지는 15억에서 17억까지 거래됐고요. 3단지는 14억에서 15억대에 거래됐어요. 16억대도 있고요. 그때 바빴잖아요. 5월, 6월, 7월이잖아요. 7 핫했고 8월까지. 자, 그럼 여기서 보면 16억대가 지금 싸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급매물 그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그쵸? 그럼 여기 판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금액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지금 이거는 희망상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래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호가가 아니, 올랐을 거다. 그리고 전세기 매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만약 내가 기자라고 하면 이거라도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겠습니다. 딴 데서 어디서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거래 사이트나 지금 올라있는 지금 거기 그 사이트 보면 없어요. 18억짜리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은 있다고 얘기하기 좀 없어요. 좀 진실된 얘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뭐 기본 조금 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위에서 아까 다시 설명드렸겠지만 금매물이 나온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그동안 언론들에 나온 자료 못 봤습니까? 그동안 많이 팔렸죠? 부동산 범위도 8월달에 팔았죠? 지금 다 관망세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설명드리고 왜 물량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나온 거는 팩트체크해서 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어떤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뭐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왜 신규 매수자가 전세기 매물을 싫어한다? 근데 신규 매수자가 두 가지 부류 아닙니까? 우리말 투자하려는 분 있고, 진짜 실수요자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부류인데 왜 신규 매수자 다 싫어한다고 하지는 않겠죠. 싫어할 수는 있겠죠. 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은 신규 매수자가 입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왜? 자, 여기 옆에 있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할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있습니다. 앞에. 최소, 그러니까 만약 매수를 누가 더 판다고 한다면은 최소 6개월 전까지 전부터 통보를 하는 건데, 여기서 유권 해석은 뭐냐? 새로운 매수인이 생겼어요. 그럼 3개월, 4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원래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통보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난 사람이 통보를 해서 너도 나가라고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의미가 없는 거죠. 법조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약간 꼬여서 이제 거기서 언론에서 얘기한 건데요. 자, 이제 보게 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매도하려는 사람은 이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매수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지 않는다면은 세입자가 더 산다고 하면은 연장해 줘야 돼요. 왜냐면 2년에서 4년으로 체인지 됐잖아요. 최소한 임차인한테 거주 목적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게 임대차 3법인데, 야, 그러면은 큰일 났네, 못 파네, 아, 임차인 왕이네, 이렇게 언론에 또 그걸 비꼬고 싶은 거예요. 임대차 3법은 무조건 임대인한테 나쁘니까 임차인한테만 좋다. 당연히 임차인 보호를 하는 법이니까 임대인한테 피해가 가죠. 근데 예전에도 2년만 했을 때도 우리가 중간에 살 때 어떻게 사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현장에서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2년만 계약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세입자 보고 나가라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연장이 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임대인은 뭐 2년에 한 번씩 보고 같은 건물에 거주할 수도 있고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도는 쌓였단 말이에요. 살았으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생기기 전에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전세 끼고 살 사람이 있으면 조금 그 바운드리가 줄어들으니까 혹시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날짜에 서로 빠질 때 이사 비용하고 중개수를 부분에 조금 더 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다 합니다. 4년이 아니라 2년일 때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극히 드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월세인데도 만기 때까지 안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집 보여주는데 안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임차인이라고 돈 없다고 다 나쁘다고 보시지 말라니까요. 극히 드물은 한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니까. 법은 있지만 법 위에는 협의입니다. 아무리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무조건 아까 그랬죠. 임차인이 거절하면 무조건 못 들어온다. 그 임차인이 니한테 무조건 구걸하는 식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전에도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이렇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걸 가지고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차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법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협의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 이러겠죠. 매도인 입장에서 이런데, 여기 했는데 제가 이거를 밑으로 내드렸는데 위로 올려놨네요. 자,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특히 갭투자인데 투자자분들 힘들죠. 왜냐면 이제 살려는 사람은 들어온 사람도 있고 갭투자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자인데 할 때는 일단 임차인한테 선택권이 있으니까 바운드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합니까? 2년 플러스 2년을 해줬는데 이렇게 편법이 있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의미가 없는 거죠. 법을 왜 만듭니까? 그런 걸 또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케이스인데요. 우리나라 1금융권은요. 앞에 선순위 보증금 있으면은 안 해줍니다. 임차인 밑으로 항상 가야 돼. 항상 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 지금 현재로서는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규제적에서만 가는, 규제적에선 대출을 받게 되면은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돼요. 처분도 해야 되고. 비규제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이제 이거예요. 세입자를 이제 잔금 치를 때 세입자를 내보내고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전세를 들어오는 거죠. 세입자한테 얘기를 하죠. 좀 싸게 해주고. 그런 건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런 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안 나간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런 거 조금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 실거주 즉 실수요자한테는 더 유리해졌어요. 제가 위로 올렸는데 자, 이거를 다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 내릴게요. 실거주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졌죠. 왜냐면은 전세 낀 사람이 지금 이제 이번 년이나 내년에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지나면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다 알고 했던 사람, 팔 사람 팔거든요. 그게 이번이하고 내년 6월달까지예요. 그런 얘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거의 갭투자, 다주택자들, 부동산 법인들 다 전세 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좋냐? 제가 법은 언론에 나온 얘기를 약간의 거꾸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이제 집을 살려고 할 때 본인이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가는 거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언론에 나온 뉴스의 힌트는 완전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뭐 전세 없고 실거주 있다 금액을 온다고 그거 뻥치지 마시라고요. 금액은 똑같고 떨어지는 거예요. 금액을 올려버렸잖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팩트 체크 해드렸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아이고 말씀 편법들은 완전히 차단한 거예요. 이거는 법 위에서 군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거 안정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실거주를 할 거냐, 무주택이니까 집 매수 시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정을 주니까 내가 청약을 해서 할 건지 집값이 더 떨어진 매트니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집 살려는 시각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여기서 협의하기가 좋다는 거를 제가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차인 입장, 임대인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언론이 왜 이렇게 집중 포화를 하는가? 뭐 이것도 있습니다. 6월 17일 부동산 저택도 있고 등록 임대사업자도 이제 뭐 아파트 말세를 시켰고 임대차 3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각종 편법이 난무할 것이다. 1인 전입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요. 법이 있는데요. 편법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바로 임대차 3법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서 좋다. 계속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법이 좋고 어떤 게 그동안 그래서 임차인들이 피해봐서 뭐 다세대 주택 깡통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좀 틀리지만 전월세, 신고제나 상한제, 신고제를 인해서 얼마나 임차인들한테 좋은 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불편을 하는데 그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도 그러진 않아요. 세입자가 오래 살았다면 그런 걸 어차피 서로 협의를 보는 거잖아요. 2년에서 그냥 만기 되면 또 내보내고 중개수술하고 이사비용 안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부정하는 거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계약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계약 공인 중에서 힘들어요. 왜냐면은 계약하는 바운드리가 줄어들고요. 2년이 4년 살 수 있으니까 전세 이게 물량들도 줄어들어요. 근데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해야 된다. 그건 감수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거의 찬성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충분하게 거기에 감내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전세계약과 매물, 매수집, 수요층 분석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이제 확인한 풍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하고 협의하는 방법들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이사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다 보면 임차인이라고 돈이 뭐 없다고 세상에 다 나쁜 사람, 각박한 사람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간혹가다 몇 분이 있던 것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법인들은 투자 목적이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남은 물량 매도할 때 심각해진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 중간에 편법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실수요자는 이런 물건 더 싸게 살 수 있다. 아파트나 다세대나.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죠.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언론에서 얘기해주잖아요. 팩트체크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몰랐던 거 알았네?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계속 금액이 떨어진다 또 얘기하면 제가 이번 9월 12일 날 어저께 9월 11일 날까지 토요일이니까 나오잖아요. 다 통계자료면 서울하고 경기도 보게 되면은 4월에서 5월 달부터 6월 달 급등했죠. 7월 달도 올라갔죠. 8월 달은 엄청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도 똑같아요. 5월에서 6월 달에 더블 쳤죠. 거기도 좀 떨어지고 8월 달 툭 떨어지고 9월 달은 지금 11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또 바뀌겠네요. 근데 9월 달이 뭐가 있죠? 말일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는 날하고 명절, 설날이 있는 날은요, 부동산은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파트는 거의 설날 명절 낀 그 달은요, 한 중간까지만 약간 바쁘다가 거의 한산합니다. 놀자 분위기예요. 인사 하나 다르죠, 서로. 명절 잘 보내시라고.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거 떨어졌지만 그때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땐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 물량은 많은데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이 뭐 재건축이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금액들이 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른 데가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권만 이렇게 수도권을 치면은 신안산선,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 고양선 신설, 그리고 이번에 수인선도 개통됐죠.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원흥 홍대선도 있어요. 그리고 서부선도 있고요. 이런 노선들이 되는 데는요,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지역이고, 금액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강남권들, 그리고 학군이 좋은 데를 제외하고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기는 뭐 최고가 찍었던 건 그는 극히 일부분이고 많이 떨어졌어요. 수요층이 관망세로 갖고 물량이 많아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차이는 이치입니다. 그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택이 아니고 다른 데 주택이다, 재건축도 아니고 그런데 금액이 좀 오른 것 같아, 뭐가지 이상이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투자 개념을 한다면 빨리 파시고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관련된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거 주택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이 많아야 지금 거래가 분명히 떨어진다니까요. 그동안 이런 특히 언론과 세력과 부동산 법인들을 위해서 금액들이 많이 상승하고 매매량이 엄청 됐어요. 그래서 금액들이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빨리 지금 처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량들이 쏟아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12월달, 6월달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그 전에 말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자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도자료는 금방 설명드리고 제가 거기 요약한 거예요. 12월까지 물량들. 법인은 10에서 20%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부동산 법인 했습니까? 모든 세금에 혜택 받고 등록 임대사 합작하고 이렇게 양도세 싸니까 한 겁니다. 그리고 1주택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거주 요건이 들어갑니다. 2년 거주만 하고 지금 보유 오래 한 사람은 그냥 팔아야 되는 이유가 안 살 거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40%밖에 못 받아요. 80%가 반으로 축소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전까지 또 물량들은 자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중과돼요. 조정 이렇게 하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분양권은 일단은 70에서 60%거든요. 일단 등기를 안 치게 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상됐고요. 부동산 법인은 그러니까 내년 6월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공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없어집니다. 거의 혜택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굳이 부동산 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6%에 6%. 어마어마한 세금이 맞아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종부세 그 금액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이 더 쏟아질 수 있다. 다른 것도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내용들을 그때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 거주기간이 내년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40%. 2년만 거주하게 되면은, 이거밖에 못 받아요. 40%밖에. 3년 지나면 12%니까 52% 받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단 금액들이 9억 이상, 20억, 30억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거주 요건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아서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주를 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는 자 이렇게 분양권이나 주택 입주권 여기 보시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 세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내년 6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자 10%씩 더 늘어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세금이.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요거죠.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게는 기본공제 6억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요. 주택 하나 보면 계속 뭐 이런 얘기해요. 종부세 내신 적 있으세요? 없대요. 당연하죠. 부부만 합산하면 12억까지 공제되는데 그것도 시가가 아닌 과표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금 별로 없어요.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주택분이에요. 사람들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법인의 주택분입니다.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주택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법인에서 걷는 것도 주택분만 걷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세금을 이 폭탄을 매겼기 때문에 주택이 계속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아파트가 더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왔죠. 연말까지 46.8만호가 자동 말소된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이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기간 우리가 2분의 1만 지나면 자진 말소가 가능하죠. 세금 징수 안 하고요. 그럼 50만원 이상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물량은 지금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급락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본인은 여기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팔고 싶은 가격에 본인이 사주는 거예요.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동안 5월, 6월, 7월달 언론의 집중 포화를 살 때 그때 사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원했던 그걸 사게 된 겁니다. 페니바이, 영끌, 무해물, 소멸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뭐라고 하던데 이번 생에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물량도 쏟아지는 거. 자, 수도권 127만원 이상 공급하고 이번에 나왔죠. 사전청약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가죠. 3만원. 그 다음에 3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이번 년 하반기, 내년, 내후년에 들어가는 것들. 과천, 지지, 정부 타운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알짜배기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엄청나게 타격이죠, 이게. 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에 20%, 30% 싸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민간 분양할 때는 시세에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거의 한 90%, 80% 합니다. 85에서 90%. 그래야지 자기들 남기니까. 근데 시세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등록 임대차가 50만원 말소 예정이에요. 아니,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 범위도 물량들, 아까 보셨죠? 법. 강력한 세금 규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 안 팔려고 하는 분들. 그게 주택이 만약 강남권이 좋은데 그리고 지금 전철이 생기고 있는 지역들 그거 지역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 올랐으니까 올랐다. 그거 생각해서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파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도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철이 생기는 곳들. 이번 수인선 개통됐잖아요. 10일부터, 어저께부터요. 그런 지역들. 그리고 공공재개발. 그리고 재건축도 아직 괜찮은 지역도 있습니다. 뭐, 가까운 지역으로는 여기 지택 생기는 창동부터 해가지고. 그런 지역들이 미래 가치들이 있으니까 더 오를 거는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많이 신규 주택이나 몇 년 차들은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물량은 많기 때문에. 물량이 적었고 수요층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무주택이라면 이렇게 청약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원하는 가격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이런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마지막 계약갱시 청구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전세기를 끼고 있는 갭투자 집들 다주택자 법인들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가격 어차피 흥정이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호가입니다. 원하는 가격이니까 본인들이 더 깎아서 집을 더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내용 나오는 거 보면 다 읽어보고 역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 생각이 좀 뭐 이렇게 좀 공감하면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